네, 빅데이터에 대해 궁금한 내용들을 알아보고 청취자들의 궁금증을 빅데이터로 분석해보는 시간, 그것이 궁금하다.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의 박희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빅데이터가 우리에게 이제 삶의 어떤 득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좀 진행할 텐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사실 우리가 빅데이터 하면은 사생활 침해라든가 뭐 개인 감찰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이제 떠올리기 쉬운데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양극화 문제가 더 심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난 30년간 그 OECD 회원국이죠. 네. 들여다보면은 빈부 격차가 현재 최고 수준에 이르러 있고요. 뭐 개도국은 또 말할 필요도 없고요. 네. 근데 뭐 21세기 자본론 그 베스트셀러 저자죠. 피케티 교수는 자본 수익률 증가 속도와 생산 수익률 증가 속도 차이가 결국에는 이런 빈부 격차와 양극화를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동의 대가로 만들어지는 그 수익보다는 그러니까 금융 자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익이 더 많기 때문에 결국엔 가진 자는 계속 더 부를 축적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제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1990년대죠. 90년 중반에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사실 우리가 어떤 기대를 했냐면 정보화가 진행되고 디지털 사회가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극화 문제가 많이 해소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제 자본으로 만들어지는 또 다른 수익은 어떤 정보와 결합될 때 더 폭발력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구글 전에 그 인터넷 검색 시장을 지배했던 야후라는 기업. 야후, 그쵸. 야후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세요? 모르겠네요. 보통 우리가 의성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야후 뭐 이런 그렇죠. 광고도 그런 게 있었고요. 근데 기억해 보시면은 우리 어릴 적에 읽었던 걸리버 여행기에 그 나오는 그 노예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말들이 지배하는 휴이넘이라는 세상의 인간 계급을 지칭하거든요. 그래서 야후 창업자들이 야후를 창업하면서 우리가 만드는 어떤 검색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그 정보를 활용하면서 결국에는 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계층적인 문제를 해소하고자 그런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사실 회사를 설립하고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데 근데 이게 뭐 정확한 또 시청자분들을 또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인과관계는 아닌데요. 근데 이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 결국 지난 20년 동안 정보화가 진행이 되면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사실 빈부의 격차는 더 심해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부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이제 지식도 그렇잖아요. 부익부 빈익빈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제 실제로 지식이 있는 어떤 그 선험 지식으로 인해서 더 많은 지식들을 이렇게 체득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게 이제 경제적인 어떤 부와도 연관이 된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정보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이제 좀 빅데이터가 또 새로운 하도로 떠오르고 있는데 빅데이터가 지금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심화되었던 어떤 양극화 현상을 더 심화시킬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빅데이터 구성 요소를 보면 규모입니다.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다음 다양성, 얼마나 다양한 영역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서 복잡성, 그러니까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분석할까 이게 이제 빅데이터의 구성 요소인데 근데 생각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 지식 같은 게 결국 쌓이면 쌓일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전통 산업에서는 이제 수학체 감해 법칙을 얘기해요.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체감의 법칙. 체감의 법칙이요. 그러니까 생산 요소를 더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어느 순간에 가면은 그 산출량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데이터나 좀 전에 말씀하셨던 정보, 지식 기반의 어떤 산업에서는 이런 자원들은 소멸되지 않는 거잖아요. 써도 재사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한계 생산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추가로 한 단위를 더 생산하는데 처음 생산해 보면 더 이상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데이터나 뭐 정보, 지식 같은 산업에서는 수학체 증의 법칙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체감이 아니라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갈수록 이제 산출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쉽게 풀어드리면은 결국 부와 마찬가지로 데이터도 가지고 있으면 그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데이터가 만들어내는 효익이 결국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이 결국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유용한 패턴을 찾아내고 그 패턴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오히려 또 가시적인 그것도 부 같은 경우에는 그 격차를 줄이는 데 있어서 기회나 운이 좀 따르지만 이 지식 정보의 그 격차는 어떻게 보면 따라잡을 수 없는 영원히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빈부의 격차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빅데이터가 시장에 소개되면서 어떤 그 시장의 약자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잘 포장이 되어서 사실은 얘기가 되지만 지금 빅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여러 성공 사례를 찾아보면
결국에는 그 업종별로 한 상위 1% 대기업의 전유물로 여겨지고 있어요. 사실 뭐 중소기업에 물론 뭐 그리고 개인에게도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사실 뭐 한 달 한 달 그 직원들 월급 주기 바쁜 중소기업이 빅데이터에 투자를 하고 빅데이터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떤 접근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쵸.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있는 자들의 전유물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어떤 빅데이터 자체가 지배 수단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빅데이터의 사실 발전은 이제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뭐 현상이라고 본다면 이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자칫 우리가 그러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경계하지 않고 접근을 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뭐 세대 간 그다음에 그 소득 계층 간의 어떤 그 양극 현상 더 심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진입 장벽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도구가 지금보다는 좀 더 대중화되어져서 적은 투자를 해가지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근데 저희도 지금 이제 빅데이터로 보는 세상이라는 이제 타이틀을 걸고 이걸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빅데이터 전문가들을 모시는 이유가 저희가 접근이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또 왜곡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빅데이터 도구를 좀 대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가 보통 빅데이터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빈도 분석이나 추세 분석을 하는데 사실 이 빅데이터의 묘미는 상관관계 분석이거든요. 상관관계 분석이요? 상관관계 분석. 그렇기 때문에 아주 방대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필요로 하는데 그런 어떤 좀 빅데이터의 진입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겠다. 거기는 물론 이제 좀 필요한 기술 진보도 역시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뭐 마찬가지로 빈익빈 부익부의 어떤 그런 현상과 마찬가지로 그 빅데이터로 인해서 여론이 왜곡되는 현상에 대해서도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우려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 이 기업 입장에서 보면요. 기업이 만드는 가치 사슬에서 누가 고객과의 접점을 선점하느냐가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많은 데이터들이 발생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것을 왜곡함에 따라서 가치 사슬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뭐 사회로 확대시켜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좀 그런 왜곡을 방지하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사회적인 감시도 필요하겠고요. 또 하나 좀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좀 막기 위해서는 공공이 좀 나서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큰 기업들은 스스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있지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투자가 불가능한 기업들에게는 좀 우리가 지금도 공공 빅데이터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활용이 돼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공공 데이터를 통해 또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근데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공개를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해요. 근데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공개해야겠다는 고민 그 자체가 벌써 어떤 틀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핏 보면 상관이 없는 데이터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찾아내서 그 유용한 패턴을 활용하는 것이 빅데이터의 가장 큰 묘미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 없이 크게 정부의 어떤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축적된 굉장히 좋은 데이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좀 대중에게 공개해서 누구나 좀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도 항상 그 왜 예전에 우리가 통계 거짓말이라고 해서 그 숫자에 갇혀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여론을 왜곡하고 이런 거에 대해 우려했듯이 역시 빅데이터로 이렇게 현상을 분석한다는 게 혹시나 왜곡되지는 않을까 고민들을 많이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 이제 진행하고 이제 제작하는 입장에서 그런 의미에서 어떤 빅데이터가 득이 될 수 있도록 해가 되지 않고 득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는 그런 좀 모습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약간 좀 조심스러운 자세로 방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좀 다시 좀 다잡는데 좀 오늘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박희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